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경기 논란이 불거졌고 경기 둔화 우려가 뉴욕 증시에서 그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다우가 2.5% 260포인트 이상이나 하루 만에 급락한 아침, 우리 코스피도 1731포인트로 출발했었는데요. 1730선을 하회했다가 지금 조금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아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어제는 선물에서였다면 오늘은 현물에서인데요. 지금 수급과 지수 함께 다시 확인해보죠. 네, 외국인이 1,100억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8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저가 매수에 개인도 동참하면서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투심과 연기금이 모두 오늘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그러나 470선이 겨우겨우 지금 터치가 될 정도로 470선도 버거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1735포인트 정도로 낙폭을 좀 줄이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역시 20포인트 이상의 낙폭이 쉽게 좁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와는 달리 선물을 사주고 있긴 합니다. 차익 거래는 아직까지 매수 우위이긴 한데 비차익의 매도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있긴 하네요. 전반적으로 때문에 프로그램은 매도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베이시스는 콘텐고를 유지하고 있어서 오늘 물량 부담에 대한 걱정을 아직까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내에서 업종별로 분위기를 좀 먼저 볼 텐데요. 철강 금속 섹터의 낙폭이 좀 제법 큰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아침에만 해도 개파락 출발하면서 50만 원이 안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낙폭 쉽게 못 좁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불거지긴 했었지만 역시 1,200달러, 온스당 1,200달러에서는 조금 주춤주춤하는 금값 앞에 고려아연도 또 최근에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 3%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고 있는 듯 보이나 오늘 아침 어쩔 수 없이 2,000원 정도 주당 하락하고 맙니다. 증권업종도 역시 계속해서 요 며칠 급락했었죠. 오늘도 역시 급락하는 분위기입니다. 1,800은커녕 1,730선도 깨지고 있는 분위기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은행 쪽도 평균적으로 1.5%씩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기계 쪽에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늘 같은 장에서 2%나 급등하는 이유,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M&A 결국 뛰어들겠다라고 얘기한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기계 쪽에서 빼놓을 수 없이 언급해야 될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실적 악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또다시 언제적인가요? 7만 원 선을 위태롭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 아침 1,300원이 빠졌네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쪽은요. 섬유유복, 비금속 그리고 내수주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 유통, 의학 이쪽은 조금 견조한 편인데요. 오늘 섬유유복 쪽에서요. 한성 같은 경우에도 역시 M&A 재료 때문에 오늘 장과 상관없이 3%나 급락이 아니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쪽에서도 역시 대형주가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듯 보이긴 하는데요. 역시 건설업종도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현대건설의 주가도 오늘 아침 아마 상승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유통도 괜찮고 의약도 괜찮고 오늘 유통 중에서는요. 신세계가 오늘 아침 시초가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유일하게 30위권 가운데 플러스를 단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사주니까 역시 수급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736포인트,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센 가운데 오늘 전략 다시 한번 좀 종합을 해서 세워보고요. 수급 특징주도 좀 풍성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중에서 또 따라 해볼 만한 종목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에 있는 장혁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시금 경기에 대한 걱정이 여기저기서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영향 우리 증시도 받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전일 그 FOMC에서 경기 둔화를 일단 인정을 했었고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건 인정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FOMC에서 일단 그 만기된 MBS를 장기 국채 매입으로 이렇게 롤오버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의 기대 수준을 좀 뛰어넘는 적극적인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일단 글로벌 증시가 좀 악재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날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 수입 증가율이 상당히 크게 둔화가 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틀 전에는 자동차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IT주들이 상당히 좀 급락을 이끌었는데요. 미국에서 그 선행지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도 마이너스 4.26%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박스권 하단을 좀 이탈할 수 있는 자리까지 좀 빠진 점들이 여러 가지 좀 악재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금값이나 달러값이나 엔화값이나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는 그런 자산들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지금 잠깐의 충격은 그 외국인들이 이 경기 둔화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좀 충격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랑 지난주에 경기 지표가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은 해외 지표들 발표치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반대로 보면은 지나치게 낙관론자가 좀 많았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의 경기 둔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 선행지수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4월 달에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조금씩 이제 둔화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9월에서 좀 10월 정도 가면서 이제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좀 돌아설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돌아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좀 모멘텀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경기 지표나 소비 지표에 좀 그 반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최근에 좀 유동성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달러 약세 바탕으로 한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그런 준 유동성 장세 정도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그 당시 지수가 1800 밑에서 바로 바듯하게 고개만 들면은 1800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그런 분위기에선 조금 다시 경기에 대한 걱정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단기적인 어떤 충격은 불가피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바꾸신 것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또 외국인들 선물을 그렇게 많이 파는 동안 현물 쪽에서는 어떤 종목에 어느 정도로 많이 손을 댔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어제 확정된 수급 갖고 순매수 상위 종목들 리스트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일단 외국인들의 특징은 전기전자 업종이 어제 그렇게 많이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왔는데도 삼성전자는 39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논리가 아직 통하고 있는 시장은 아닌데 이 정도 가격대면은 충분히 담아볼만 하다라고 이렇게 외국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LG화학과 현대해철, 신한지주 등이 상에 잡혔었고 락앤락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기관 상에 잡혔었는데 장전에 좀 대량 매매로 잡힌 걸로 추정이 되고요. 기관에서는 포스코를 473억,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원화가 강세 쪽으로 가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낙폭이 컸었던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하반기에 철강 가격이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최근에 이제 또 이번 달 말 정도에 또 건설 저번에 연기되었었던 건설 지원책이 아마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여러 가지도 해외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매수 금액 자체가 지난주와 비교를 해봤을 때 확연히 좀 줄어든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업종 수급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업종 순환매 장세에서 이제 IT 종목들이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였고 IT가 올라올 자리에서 얻어맞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일단 뭐 업종에 대한 수급 매수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서 조금 약간은 뭐 겁을 먹은 건지 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인데 아직까지 일단 외국인들이 여기 경기 둔화에 대해서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급을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투자 심리가 완화되는 것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서울 반도체를 좀 상당히 좀 많이 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특히 기관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7월 16일 이후로 18거래일 연속 매도세인데요. 4,796억인데 코스피로 따지면 이건 3, 4조를 매도를 한 거랑 비슷한 효과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기관에서 계속 펀드 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금 확보를 코스닥을 통해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지금 이 시장이 좀 진정이 되면 5월 달부터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완전히 쉬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좀 심리가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좀 우량주들과 3분기 실적 호전주들은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는 위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 기관의 매도에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관망만 하시되 관심만 가지시되 아직은 조금 코스닥에 대한 접근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닥 쪽에 있는 그러면 지금 뭐 어떤 쉽게 신규 매수라기보다 들고 계신 분한테 어떤 좋은 위로의 말씀이 또한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닥 나름대로 우량주 실적 좋아진다 그래서 샀는데 이거 왜 안 올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기관의 수급에 어떤 그 의미를 하는 막대기가 많이 좀 있다라면요. 요거 때문에 못 갔구나. 들고 있으면 나중에 좀 심리가 좋아지면 가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코스닥 쪽에 우량한 종목들에 관심은 한번 갖고 계셔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이렇다 할 종목 얘기는 안 해주실 분위기이기도 하네요. 예, 일단 뭐 어제 시장이 빠질 때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던 게 뭐 화학이나 또 건설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금융주가 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은행주들이 어제 오히려 안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가격의 논리가 시장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섣부르게 이렇게 좀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시장 심리가 좀 완화되는데 어떤 논리로 시장이 올라오고 빠지는지 좀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얘기하실 종목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은 굳이 순서를 세우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가격 논리는 뭐 거의 안 통하게 되고 가격보다는 수급이고 수급보다는 심리인가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 시장에서 어떤 논리로 시장이 움직이느냐가 문제인데 7월, 8월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준유동성 장세, 지금 경기가 좋지 않지만 유동성이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그 기대치가 낮았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이제 그동안 좀 누적되어 있었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한 번에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이런 그 우려감들이 좀 완화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가장 먼저 물론 이제 주도주라고 하면은 버틸 수 있고 가장 먼저 또 조정을 탈피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이 어떤 논리로 이렇게 올라오는지 좀 관심권에 보시면서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변수 이벤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챙겨주시죠. 금통위 변수하고 옵션 만기 변수가 있는데 옵션 만기 변수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갖고 계신지 어떤 분들은 또 물량이 나오긴 나올 텐데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옵션 만기는 일단은 6월 만기일 이후에 지금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게 한 6조 5천억인데요. 이 중에서 한 차익이 3조 5천억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 부담감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었고요. 어차피 좀 그 프로그램이 수급에 큰 역할을 해줬었기 때문에 매수책 잔고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 옵션 만기를 해서 일정 부분은 충격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은 좀 선물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좀 줄었다. 물론 이제 종가 때 조금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어제 일정 부분 좀 부담감은 줄어든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금통위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 뭐 인상 쪽 이야기들도 뭐 조금씩 나오지만 동결 쪽이 일단 의견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 지난 7월 달에 금리 인상하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주식 시장을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뭐 동결이 됐든 인상이 됐든 거기 지나고 나서 사실 이제 금통위도 그렇고 만기일 이후 첫 거래일 날 외국인들이 시장에 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좀 오히려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급한 인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시장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금통위도 역시 동결을 예상하시고 프로그램 옵션 만기를 맞아서 프로그램 쪽에 된서리를 맞을 일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의 동향은 내일 금통위가 끝난 다음 더 지켜볼 일이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좀 전에 낙폭이 20포인트 아래쪽으로 살짝 좁혀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1739포인트 정도까지도 한번 올라가 봤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낙폭이 어제 종가와 비교했을 때 현재 주가가 20포인트 정도만 나고 있습니다. IT주 많은 종목들이 지금 빠르게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음봉에서 양봉으로 색깔을 바꾸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를 개인과 또한 기관 쪽에서 특히나 IT 섹터
패턴을 크게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보다 다른 더 많은 특징주를 먼저 체크해 보러 가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입니다.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나요? 네, 유가증권 시장의 두산중공업이 수익성 하락 및 수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두산중공업이 3, 4분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해서 건설 부문 수익성이 하락할 전망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라빅발전소 공사 수주 여부가 2, 4분기에 확정되지 않아 수주 환경도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평화전공은 현대차로의 매출 증대와 GM 직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은 평화전공이 현대차와 해외 자동차 업체에 대한 납품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15,8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도화종합기술공사는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도화는 공모가 22,000원보다 낮은 19,800원의 시초가가 형성된 뒤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도화는 토목 설계 및 감리 용역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3,087억 원, 순이익 2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두산중공업, 그리고 평화전공, 그리고 새내기 종목, 도화까지 한번 봤습니다. 세 종목 가운데 괜찮은 움직임은 평화전공 정도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옵션 만기입니다. 앞서서 제가 대신 장혁진 연구원께 오늘 옵션 만기 어떻게 보시느냐고 전망을 여쭤보긴 했었는데요. 근데 다른 주요 증권사에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장혁진 연구원은 준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아서인지 곧바로 경기 둔화 우려가 이를 상쇄하는 모습이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답도 또 다른 의견도 한번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 찾아볼 수 있을 법한데요. 임진혁 기자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8월 옵션 만기일인데요. 증권사들은 제한적인 프로그램 매도 우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증권은 정부 자금을 중심으로 한 선물 매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며 투신 및 보험의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2천억 원 이내의 제한적인 수준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국인들은 워낙 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영증권 역시 제한적인 매도 우위를 점쳤습니다. 한편 동양종금증권은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 둔화로 당분간 글로벌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빠르게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 혹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는데요. 따라서 증시가 모멘텀 둔화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는 업종은 매수세가 이어지는 만큼 관련 업종인 정유, 항공, 자동차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은 금융위기 이후 극도로 위축됐던 미술품 시장이 상승 국면을 맞고 있다고 분석하며 글로벌 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움직이고 특히 중국 자금이 미술품에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미술품 값 상승기에는 경매 기업의 주가가 좋았던 만큼 우리나라의 서울 옥션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주식 말고 미술품에 또 관심을 좀 가질까 봐요. 미술 쪽, 경매 시장 쪽에 또 수익 내는데 괜찮다라는 리포트도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경기 둔화 때문에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좀 생각만큼 안 들어오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지만 결국에 이익 모멘텀이 좀 있는 실적이 호전될 만한 그런 업종에는 결국에 매수가 찾아올 것이다. 때문에 정유, 항공, 자동차 쪽은 눈여겨봐라라는 리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56분인데요. 약간 10시 조금 넘어서면서부터는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라는 코너인데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의 정양환 시사부가 함께하니까요. 한 5분 정도 뒤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5분 정도 뒤에 제가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패널들이 관심이 있었던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개장한 이후에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종목을 먼저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이라는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님께서 언급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역시 내리막길을 걷긴 했었지만 테마 가운데서도
괜찮았던 테마가 하나 있었죠. 바로 터키 원전 수주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었던 원전 관련 테마들이었습니다. 일단 터키하고 이제 MOU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제 함께 협약식을 갖게 되는 MOU를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본 계약과의 어떤 사이에서 이제 본 계약이 정말 가시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에 역시나 어제 올랐었고 역시나 본 계약까지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눈짓이었습니다. 어제 상승 탄력이 좀 좋았었던 두 종목 갖고 나오셨는데요. 상대적으로 두산중공업하고 한전기술은 수급이 좋지 않아 제외를 하셨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제 9% 이상 급등했었던 모건코리아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모건코리아 전동형 액추에이터 만드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테고요. 일단 어제 대량 거래가 실렸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오늘 조정을 받는다면 일단 장의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결과를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조정을 좀 잘 이용해서 들어간다면 MOU 체결되고 본계약 나오기 전까지 한 번 더 좋은 뉴스가 중간 징검다리쯤에서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면 된다라는 전략을 펴주셨었거든요. 모건코리아 그러면 얼마에 사면 좋을런지 오늘 오히려 하락을 조금은 괜찮은 호재로 받아들여도 매수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현재 가격을 한번 보기 전에요. 예상 매수가를 어제 장중에 가장 낮았던 저가 자리인 1,800원을 보셨는데 현재 1,800원 정도 근처에서 움직여줄런지 모건코리아 주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1,700원 정도이네요. 네, 매수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 가격을 1,800원 정도의 모건코리아를 사서 12,400원 정도, 한 15% 정도 이익을 보는 쪽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12,400원은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 정도가 되거든요. 하지만 요즘 장이 그 누구도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장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작은 종목들, 테마라든가 코스닥 같은 종목들은 손절 가격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모건코리아 손절가는 9,700원 아래쪽으로 10%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모건코리아와 더불어서 어제 또 급등세를 시현했었던 보성파워텍이 또 다른 관심 종목이었었는데요. 보성파워텍은 전력산업 전문업체죠. 하지만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수력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업체 자체가 조금 한정돼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보성파워텍 어제 모건코리아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급등을 했었었는데 말이죠. 자, 이 종목도 예상 매수가를요 어제 장중 저가 전략 역시 전략 자체 패턴은 비슷합니다. 3,750원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성파워텍 현재 주가 한번 체크하죠. 3,700원 정도. 네, 역시 예상하셨던 매수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대를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역시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15%인 볼린저 밴드 오버슈팅 자리 4,300원 얘기하셨고 손절 가격은 역시 모건코리아와 같은 전략인 아래쪽에 10% 3,375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직접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께서 언급한 종목을 끝으로 한 종목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은 미리 선조정을 받은 낙폭 과대주 중에서 앞으로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익 모멘텀이 부각될 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면에 이미 나가고 있네요. 태광이라는 종목인데요. 성광발연다고 거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재 업체죠. 현재 수주 모멘텀이 지연되고 수익성도 안 좋고 매출도 부진하다 해서 거의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앞으로는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해외 플랜트 수주가 이어질 것도 역시 향후 증시 전망을 받게 했는데요. 일단 매수 가격을 22,000원대 초반으로 잡아주셨거든요. 태광 오늘 아주 탄력 있게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만큼이나 올랐는지 22,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분위기인지 한번 태광의 주가 보겠습니다. 23,950원이면 거의 24,000원 정도인데요. 오늘 태광의 목표 가격을 25,000원을 얘기를 하셨지만 구두로는 27,000원까지도 언급하신 걸 제가 메모를 해두었었습니다. 목표 가격을 27,000원까지 한번 보셔도 오늘 분위기에선 참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태광 손절가 21,0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손절 가격도 일단은 코스닥 종목인 만큼 꼭 한번 메모를 해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1740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점점점 좀 커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커버를 해 나가려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낙폭은 17포인트 정도 되지만 1730도 하회를 했었던 심리적인 압박에서는 일단 1740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벗어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10시 막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470선 위쪽으로는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수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걱정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릴 텐데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3153-2611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에서 정양환 시사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네, 종목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하고요. 네. 삼성전기요.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전기. 네네. 삼성전기를 먼저 해드릴까요? 네, 삼성전기 먼저 해주세요. 네. 자, 삼성전기 사람들이 13만 원이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12만 5천 원일까 했었다가 12만 원도 깨고 내려갔었다. 오늘 그래도 11만 7,500원에 꼬리가 다행히 달려서 지금 12만 3천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얼마에 언제쯤 사셨습니까? 네, 여기 15만 1,500원에요. 네. 20% 갖고 있거든요. 네. 7월 말에 사셨나요? 네네. 네. 이때만 하더라도 LED에 대한 의견들이 어땠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뭐 상당히 여러 군데서 좋은 평을 받고 쭉 앞으로 더 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샀는데 네. 뭐 어떻게 바닥을 모르게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네, 그래요. 사실은 지금 오늘 사실 얼마 전에 양봉 2개 연속해서 떴을 때 약간 12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지지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했는데 오늘 또 장중 밑꼬리가 11만 7,500원까지 달렸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삼성전기 바닥을 좀 찾는 과정이 완전히 끝났다 보기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하고 사실 매수가 15만 원과 12만 원대 갭은 적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뭐가 가장 궁금하신지요? 네, 이거를 지금이라도 이게 그냥 털고 가야 되는지 이게 앞으로 바닥을 저거래서 앞으로 좀 오를 전망이 있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규모가 작거나 펀더멘털이 안 좋은 조금 위태한 리스키한 종목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삼성전기라는 괜찮은 종목을 잡았는데 의외로 안 좋은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 받쳐주고 있지만은 이 종목은 쉽게 말하면은 조금 차익 실현 구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딱 보니까 바닥선이 저도 제일 처음에는 12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좀 낮게 잡아서 11만 원 선까지 제가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턴다기보다는 네. 조금 더 반등, 오늘 반등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반발 매수 심리가 좀 들어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같이 갈 수 있는데 의외로 밑에서 또 받아내는 또 어떤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매수가가 15만 원대인데 사실 15만 원대 같으면 좀 고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15만 원까지 올라가려면은 사실은 조정을 조금 더 받고 한 11만 원대 지지가 나와야지만이 또 갈 수 있다. 물론 전일 한 3일 전이죠. 3, 4일 전에 보면은 반발 매수인들 들어왔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때려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들이 사주다가 결국은 걔네 때려버리니까, 같이 때려버리니까 양매도가 나와버리면은 락폭이 좀 심하죠. 그래서,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전기에 대한 얘기는, 삼성전기는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또 기대가 되고요.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고,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이고, 조정 거치면 다시 반등할 것이다. 11만 원 정도의, 어떤 지지선을 한번 봐라.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면은 여기서는 다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고
그런 어떤 좀 대응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11만 원 선까지도 하락을 예상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1만 원에서 확실히 차트상 지지가 되는 그런 국면이 나오면은 그 정도에선 추가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물타기라고 하는 것이 11만 원대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그 정도 가격대에서 가능하겠고 지금은 일단 홀딩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평균 단가 낮추신 다음에 조금 11만 원 밑에서 정도에서 사시면은 아마 그때는 평균 단가 조금 낮아져서 금세 또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도 잡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이 정도면 뭐 답이 좀 되셨나요? 네. 뭐 궁금증은 좀 풀렸네요. 네, 그래 11만 원까지 그래 내려갈 수 있대라고 조금은 마음 편하게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저희가 상담을 이어서 해드릴 텐데요. 네. 얼마에 사셨는지요? 네, 45,500원에요. 요것도 네. 그 20% 포션을 갖고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먼저 사신 모양이에요. 네, 그래요. 4월 딜 중에 샀어요, 이건요. 네, 참 안타깝게도 나름대로 이제 IT 쪽에 두 종목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신데 하나는 LCD, 하나는 LED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네. 네, 사실 굉장히 견조했던 IT 종목이었었는데 LG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나름 고점에 사신 격이 돼버렸네요. 예, 네. 사고 나서 보니까 고점이었어요. 네, 그럼 중간에 한 번도 뭐 더 낮았을 때 물량을 더 사시거나 하시진 않으셨고요. 네. 네. 한번 그래요. 뭐 그러진 않으셨고 이제 사신 대로 그대로 그냥 들고만 계셨었는데 쭉 하락하니까 뭐 소위 말하는 손절할 타이밍은 더더욱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3만 한 5천 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듯 싶더니 다시 오늘장 같은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3만 6천 원대. 어떻게 LG 디스플레이는 삼성전기보다 좀 낫나요? 그렇지 않나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깊게 받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급락을 했고, 네. LG 디스플레이는 조금씩 하락의 트렌드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바닥권에 지금 왔다, 뭐 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뭐 투자 의견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에서 네. 이 종목은 그러니까 깊게 하락을 했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3,000, 34,000원대의 지지가 나온다면은 다시 또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4,000원대 정도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면은 네.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한번 매수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네. 오늘은 갭 하락돼서 지금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어떤 저평가, 쉽게 말하면 좀 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닥이다라는 의미에서 좀 받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뭐 네.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와서 좀 안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흐름 괜찮습니다. 시장 분위기 치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등 구간에 좀 보시면서 39,000원 넘어서면은 여기서 힘 좋으면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한번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해보자. 조금씩. 예, 네, 그래서 34,000원대에서 34,000원은 지지선이고요. 네네. 예, 지지선이고 여기서 34,000원에서 지지선이 나온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 그리고 39,000원에서 힘 좋다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43,000원까지 가면은 아무래도 거의 뭐 본전 정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시나리오는 굉장히 명확하게 짜주셨습니다. 지금이 거의 바닥권이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한 34,000원까지는 보고 계신다. 역시 오히려 더 마음 편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34,0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아까 삼성전기 11만 원처럼 말이죠.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사는 것 전략이 유효하겠고 그렇게 해서 들고 계시다가 가네하다 한 39,000원 정도에서 또 한 번 더 물량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면 두 번 더 사시는 셈이 되죠. 그렇게 하면 평균 단가가 45,000원보다는 낮아졌을 테니까 한 43,000원 정도로 평균 단가가 맞춰지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더 이상 어떤 원래 그 투입하신 현금을 거의 다 찾아서 나오는 그런 전략 갖고 미련 갖지 말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뭐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손절 얘기는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바닥권에서 지지 잘 잡아서 더 추가적으로 사신 다음에 빨리 원래 투입하셨던 돈 찾고 나오는 그런 전략적으로 한번 방향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전기 저희가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 갖고 계신가요?
네, 그 종목만 오늘은 제가 했습니다. 속이라도 좀 시원하네요. 예. 네, 아이고, 예, 다행입니다.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두셨으니까 너무 조마조마해 하지 마시고요. 예,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손절 불러주신 라인, 아니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지지 라인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예, 좀 걱정스럽게 전화 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정영아 시사님 말씀 듣고 또 편안하게 전화 끊으시는 목소리 들으니까 제 마음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12분인데요. 코스피가 낙폭을 17포인트까지 줄여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700억 사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프로그램은요. 차익, 비차익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매도로 돌아서서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한 걱정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쪽에선 더 키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아유,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고 계신 종목 상담 원하시는 거죠? 네네. 네, 어떤 종목입니까? 종목명이 어떻게 되죠? 유진투자증권요. 유진투자증권. 예, 얼마에 네. 매수하셨습니까? 10,000원에 한 30% 됩니다. 혹시 1,000원은 아니신가요? 예? 혹시 1,000원이 아니신가요? 네, 매입하신 가격이 10,000원이십니까? 예. 네, 그래요. 비중이 한 30% 됩니다. 네, 비중이 30% 유진투자증권에 10,000원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네. 손실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몇백만 원 됩니다. 예, 그래요. 이때 왜 유진투자증권을 많은 증권주가 있는데 굳이 선택하셨습니까? 그때 M&A 말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예. 예, 그때 그래가 샀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네. 지금 증권주에 대한 투자 경험이 이게 유진투자증권이 처음이십니까? 아니, 옛날에는 대우증권도 했습니다. 대우증권 해가지고 조금 한 1,000원씩은 한 10% 정도는 이익 보고 팔고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M&A 말이 있어가지고. 네. 투자증권을 조금 많이 샀어요. 네, M&A 때문에 유진투자증권을 샀었는데 지금 현재 네. 어마어마하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손해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상담을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죠. 정영은 시사님. 네. 네, 시청자님 유진투자증권 언제 사셨나요? 아마, 금년 봄에 샀나, 그쯤 싶어요. 네, 금년 봄에 사셨으면은 네. 만 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000원으로 보입니다. 예? 왠가 1,000원으로 보입니다. 1,000원? 예, 그렇네. 1,000원인가? 예. 1,000원? 지금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시장 흐름이 안 예. 좋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조금 움직임이 좀 둔화됐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흐름은 괜찮다. 그래도 밑에서 조금 받쳐 올라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십시오. 일단은 1,000원의 매수가에 같으면은 사실은 좀 손실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많이 보고 오늘 60일 이동평균선을 밑거를 달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살아난다면은 동종목은 또 빠르게 또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또 누군가가 시장가로 약간 매수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십시오. 800원 선요. 800원 선의 어떤 돌파 여부를 한번 잘 보십시오. 800원 선 돌파 여부를 잘 보시고 800원 선을 돌파한다면 850원대가 또 매울 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라간다면 850원까지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그 이상이 올라간다면 900원대, 사실 900원대, 1000원대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원대까지는 힘든 것보다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850원대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겠네요. 850원요? 네. 예, 850원대, 900원대가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번에 한번 800원에 갔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행보를 했잖아요. 행보를 하면서 결국은 행보를 하다가 800원 한번 갔길래 그때 팔까 싶어도 그날 거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치고 올라가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 그냥 뒀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내려가더라고요. 네, 850원대에서 어떤 행보 흐름에서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했다가 660원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으로 좀 그렇지만은 지금도 조금 흐름은 안 좋다. 그러나 800에서 850원에서 850원대 올라오면은 힘이 없으면은 여기서는 빠져나오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하이닉스를 25,300원에 샀는데요. 네. 계속 사는 날부터 계속 빠지거든요. 네, 25,300원. 20% 되는데요. 네, 25,300원에 하이닉스 30%요? 예, 예. 그러면은 7월 중순쯤에 사신 겁니까? 중순이나 말쯤에? 아니, 산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7월 말 가까이 되었었나? 네네, 7월 중순이나 말경. 예. 예, 그 정도에서 25,000원의 하이닉스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25,000원 정도 혹은 조금 더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23,000원 정도가 바닥일 거야 라고 들어가신 아마 많은 시청자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22,200원까지도 오늘 아침에는 밑꼬리를 이 정도까지 달면서 오늘 밑꼬리 중에서는 뭐 최근에 나름 안 좋게 신기록을 세운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오늘 또 개파락했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21,250원 아직까지 2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감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담당자들이 한 24,000원까지 간다고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네. 그때 되면 손절미 하려고 기다렸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럼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냐? 답답해서 전화를 아니면 주셨네요. 손절미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25,000원대 매수 같으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초에 월요일 정도에서 반등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종목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기간이 좀 사주다가 결국은 외국인하고 합세해서 양매도가 나오는 바람에 이래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물량은 한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량 소화 이후에 또 다시 반등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 반등은 밑에서 좀 반발 매수 심리를 보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24,000원, 잘 보셨습니다. 24,000원 올라오면은 사실은 여기서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하겠는데 24,000원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면은 보유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손절을 하지 마시고 좀 가지고 계시면서 반등 구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손절하지 마시고요. 24,000원 정도 라인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다고 하셨었잖아요. 24,000원까지는 간대요라고 하셨었다고 누군가가 말씀하셨었는데 24,000원까지 가서 강력하게 24,000원 뚫는다 하시면은 팔 이유가 없겠지만 24,000원까지만 갔다가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24,000원 정도에서는 생각하셨던 대로 그리고 미리 들으셨던 대로 그 정도에서는 손절하고 나오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올라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진투자증권과 하이닉스, 그에 앞서서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IT 종목들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통하느냐 투자요소 코너는요, 오늘 4종목 정도 상담을 해드린 것으로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741포인트. 네, 이 정도에서 만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낙폭이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1740에 대한 사수 의지는 오늘 기관과 개인이 외국인에 맞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금통위가 잠시 후에 있을 겁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특별히 프로그램 쪽의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가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베이시스 추이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백오데이션으로 전환되면 물량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베이시스는 괜찮습니다. 금통위도 일단은 크게 코멘트에서는 몰라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는 분위기도 많은데요. 이래저래 이벤트는 많지만 FOMC도 큰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기대했지만 오늘도 금통위도 그냥 동결되고 옵션 만기의 변수도 없다면 오히려 많은 이벤트 속에 그냥 지수는 오히려 하락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일 외국인들의 수급, 옵션 만기가 끝나고 금통위 결정이 난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우선주가 급등을 많이 해서요. 이것은 결국 조정의 신호탄이다라는 안 좋은 분석까지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리가 과도하게 흔들리진 않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지지가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